첫 문자를 보자마자 강호는 이상하게도 웃었는데요. 이 이름만 맞으면 2천만 원은 내 돈이겠다 싶은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호는 지은호에게 2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뺨을 맞았고 그 순간의 수치심이 그의 속을 매일 긁어댔습니다. 분노는 하루 이틀 새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단단해졌는데요. 돈이 필요하면 논리로 설득해라라고 말하던 사람들 목소리가 떠올랐지만 강호는 논리를 포기하고 비밀을 찾아 나서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는 지은호가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단어 바로 친엄마에 집착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순이가 평생 엄마 노릇을 해준 건 알았지만 어쩐지 단서들이 자꾸 어긋났습니다. 유치원 서류에 적힌 혈액형 이야기, 오래전 병원 카드에 남은 낯선 진료 기록, 그리고 동네에서 은근히 떠돌던 은호는 얼굴이 누구 닮은 건지라는 수군거림까지요. 그 즈음 고성이가 박영라의 전시회 VIP 리스트를 쥐고 바삐 움직인다는 소식이 강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성이는 겉으로 화려하고 냉정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균열이 늘어나고 있었는데요. 강호는 그 균열에 손가락을 밀어넣듯 접근했습니다. 대표님, 지은호 아세요? 하고 툭 던졌을 뿐인데 고성이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미세한 흔들림 하나로 강호는 방향을 확신했는데요. 아, 이 길이구나. 강호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병원 근처 사진관에서 오래된 증명사진 봉투를 찾았고 봉투 안에는 낡은 메모지가 한 장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삼모성 연락처 미기재라는 필기 옆에 기묘하게도 오라는 글자만 흐릿하게 남아 있었는데요. 오라면 지은호? 억지 연결 같았지만 강호는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쑥 용기를 내어 이번엔 정순이에게 슬쩍 떠봤습니다. 엄마, 은호 누나는 혈액형이 어떻게 돼? 정순이는 이유를 묻지도 않고 AB형이지라고 답했는데요. 강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서류에는 O형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맞다, 조각이 맞아 들어가고 있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강호는 고성이를 또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는데요. 오래된 사진관 봉투, 병원 카드 복사본, 그리고 모자이크 처리된 산모 기록까지 책상 위에 펼쳐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표님, 2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이거 세상에 안 나가게 하는 비용. 저는 단순합니다. 고성이는 처음엔 못 들은 척했지만 문득 그의 말투와 눈매에 담긴 확신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위험의 크기와 비용의 비율을 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험은 크기가 너무 컸습니다. 고성이는 낮게 속삭였는데요. 확실히 입 다물 수 있겠니? 강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은 묻지 마세요. 2천만 원 오늘. 그 거래는 그 자리에서 끝났어야 했는데요. 문제는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어머니 고성이의 기이한 불안과 그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지강호의 그림자를 알아차렸습니다.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강호에게 성재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 집 앞에서 돌아다니는 거지? 강호는 웃음으로 넘겼지만 성재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돈이구나. 그리고 이상하게도 성재의 머릿속에 불길한 가설이 스쳤습니다. 어머니와 지은호 뭔가 얽혀있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성재는 지은호에게 연락하는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때 지은호는 더 지쳐 있었는데요. 카페 운영과 인테리어 외주, 지역의 프로젝트 동선까지 챙기다 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로 겨우 기력을 회복했지만 마음은 쉬이 회복되지 않았는데요. 지은호는 성재가 갑자기 멀어지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으면 성재는 아니야, 바빠서라고만 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그 순간 자신이 어디쯤에 서 있는지 모르게 흔들렸습니다. 그 틈을 지역이 조용히 메웠습니다. 지역은 칼같이 일정과 일처리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지은호 앞에서는 이상하게도 말이 부드러워졌는데요.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를 내려놓고 계약서 문구를 하나하나 점검해주고 밤이 늦으면 이 문장은 내일 손보자고 먼저 말해주었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지역의 배려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한때 거절로 싸늘하게 얼어붙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 기억이 희미하게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역도 스스로 놀라고 있었는데요. 평생 비혼주의를 말하던 사람이 내가 웃으면 생각이 흔들리더라라는 말을 속으로 삼키고 있다는 사실이 어색하고 또 달콤했습니다. 한편 이상철은 편의점 고정 아르바이트에 적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자격증 학원을 다니고 밤에는 계산대 앞에서 졸음을 쫓아냈는데요. 어느 날 길에서 지역을 우연히 본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서로를 향해 한 뼘 더 다가섰습니다.
이상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저놈은 저렇게 또박또박 자기 길을 가는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집에 돌아와 김다정에게 넌지시 물었는데요. 김다정은 도움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야. 밥 한 끼라도 더 챙겨줘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상철은 도시락 반찬을 담아 조용히 지혁에게 건넸고 지혁은 그 도시락을 슬쩍 나눠 지은호에게 건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과하게 싸줬네. 나 혼자 먹기엔 좀 많다. 지은호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잠깐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러던 중 두 번째 파도가 밀려옵니다. 강호는 2천만 원을 손에 쥔 순간부터 마음이 커졌는데요. 돈이 이렇게 쉽게 들어오면 한 번 더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욕심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고성희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한 번만 더. 그때처럼 깔끔하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강호는 후련했는데요. 그러나 그 전화는 곧장 박성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호가 왜 돈 얘기를 하죠? 고성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애 우리 영라 전시회 홍보 도와줬잖아. 비용 정산 문제야 라고 답했는데요. 성재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성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성재는 지은호를 찾아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혹시라도라는 생각이 목에 걸렸는데요. 만약 지은호가 이 비밀의 당사자라면 아니면 어머니가 숨기는 진실이 지은호와 연결돼 있다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괜찮아라는 말은 허튼 위로가 될 수 있고 사실이 뭐야라는 말은 심장을 찢는 칼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재는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지은호는 그 거리감에 상처를 받았고 상처는 다시 지혁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박영란은 눈치가 빨랐습니다. 어머니 고성희가 밤마다 서랍을 정리하고 금고를 확인하고 누군가의 전화를 피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박영란은 고개를 갸웃하다가 이지환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우리 집에 요즘 낯선 발소리가 들려요. 오빠가 좀 지켜봐 줄 수 있어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였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저녁 이지환은 차 안에서 고성희와 누군가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스쳐보았는데요. 뒷좌석에 앉아있던 박영란은 빤히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꾹꾹 눌러 스케치북에 선을 더 진하게 그어 넣었을 뿐입니다. 그 선은 나중에 지은호의 옆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박영란은 그 그림을 보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그림자일까? 지혁과 지은호는 점점 더 자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디자인 도면을 맞추다가도 농담을 섞었고 서로의 단점에 대해 솔직히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돈 얘기에만 과하게 깔끔한 건 알겠는데 내 노동이 가벼운 건 아니잖아. 제대로 받아. 지은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건 코디네이터 일이에요. 그만큼만 받을게요. 그러자 지혁은 헛웃음을 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멋있어. 근데 내 몸은 멋있다는 말로 꺼지지 않아. 말끝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숨결이 가까워졌는데요. 그 순간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혁 선배, 예전처럼 선을 긋진 않을 거예요? 지혁은 답을 바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여 짧게 말했습니다. 그 선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 한밤중 또 다른 클라이맥스가 찾아옵니다. 강호가 지은호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누나, 친엄마 보고 싶지 않아? 지은호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장난하지 마. 라고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평생 몰랐던 균열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지은호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강호는 장소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오후 5시 호텔 라운지. 지은호는 갈까 말까를 10번도 넘게 망설였는데요. 결국 혼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에게 말했습니다. 저 오늘 좀 무서운 자리에 가야 해요. 지혁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대답했습니다. 같이 가자. 그 말 한마디가 지은호를 숨쉬게 해주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고성희였습니다. 고성희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는데 손가락이 가느다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에요? 고성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조심스럽게 한 단어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그 두 글자가 유리컵처럼 탁자 위를 굴렀는데요. 지은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에게요? 아니면 당신 자신에게요? 고성이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둘 다야. 그때 의외의 변수가 나타났습니다. 박성재가 라운지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성재는 어머니와 지은호가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는데요. 그의 가슴이 둔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성재는 다가오지도 돌아서지도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그 모습을 보고 짧게 한숨을 쉬며 성재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긴 네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야. 성재는 애써 웃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타이밍이란 게 있었냐? 그 말에는 오래된 우정과 막 시작한 균열이 같이 묻어 있었는데요. 지혁은 성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다음 한마디를 아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은호는 지금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흔들린다. 라운지 안에서 고성이는 결국 사실의 가장자리까지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어려웠고 너무 어리석었지. 누군가의 품에 안겨야 겨우 숨을 쉬던 때였어.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품지 못했어. 지은호는 더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말은 중요한 부분을 남겨둔 채 딱 끊겼는데요. 왜 지금이에요? 라는 질문만이 입술에 남았습니다. 고성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늦었어. 밖으로 나온 지은호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지혁이 곁에서 팔을 살짝 내밀었고 지은호는 그 팔에 기대섰습니다. 선배, 나 이제 어떡하죠? 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쪽으로 가. 그 길을 내가 같이 걸을게. 그 한 문장이 지은호의 심장 한복판에 도장을 찍듯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박성재는 혼자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영라의 작업실로 향했는데요. 박영라는 말없이 성재에게 스케치북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지은호의 옆얼굴이 선으로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빠, 사람은 선으로도 버텨요. 다만 선이 흔들릴 때가 문제죠. 박영라의 말은 어른스러웠고 동시에 잔인했습니다. 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선이 흔들린다. 엄마와 은호 사이에서. 박영라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케치북 옆에 새 종이를 펼쳐 아주 곧은 수직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이건 오빠. 그리고 옆에 완만한 곡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건 은호 언니. 마지막으로 그 둘을 아주 얇은 점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이건 아직 이름이 없는 선. 며칠이 지났고 강호는 세 번째 메시지를 준비하며 혼자 승리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 2천만 원은 쉬웠고 두 번째는 더 쉬웠다. 세 번째는 배로 받아야지.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이지환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호텔 뒤편 주차장에서 강호와 누군가가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을 명확히 목격했는데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성격이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지환은 지혁을 찾아와 짧게 말했습니다. 형,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지강호요. 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고맙다. 네가 본 건 나중에 필요할 거야. 밤이 깊을수록 감정의 무게는 커졌습니다. 지은호는 정순이 앞에서 오래 묵은 질문을 꺼내들 용기를 내고 있었는데요. 엄마, 나 혹시.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정순이는 다가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내 딸이야. 그게 먼저야. 그 짧은 말에 지은호는 복잡한 마음이 잠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을 가리든 진실을 품든 어쩌면 지금 필요한 건 정순이의 손 온도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이듬날 지혁은 투자 피칭을 위해 또 다른 심사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는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일은 일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정리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피칭을 마치고 나와 지은호에게 전화 한 통을 걸었습니다. 끝났어. 네가 봐준 슬라이드 문장 반응 좋았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은호의 웃음에 지혁은 문득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녁 먹자.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거. 잠깐의 정적 뒤 지은호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나도 선을 넘어볼게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강호는 마지막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사에게도 갈 거야. 네가 막지 않으면 내 입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지. 그는 자신이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고 믿었는데요. 그러나 화면 아래쪽에 작게 떠오른 새 메시지 알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발신 미지의 번호 당신 이제 그만해요. 다음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강호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번호가 이지환의 손에서 시작되어 지혁의 결심을 지나 박영라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문을 열고 들어선 지혁의 앞에서
지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혁 선배, 나 이제 혼자 못 버티겠더라고요. 지혁은 길게 숨을 내쉬고 아주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 한마디가 나오는 순간 서로가 서로의 흔들리는 선을 붙잡아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그때 복도 끝에서 갑자기 누군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손잡이를 다시 움켜쥐려는 찰나 안쪽에서 엄마라는 낮고 떨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는데요. 그 단어 하나가 방 안의 공기와 바깥의 시간을 동시에 멈춰 세웠습니다. 다음 순간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세워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은호와 이지혁의 마음은 이제 예전과는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고 박성재의 선은 더 곧게 자신을 세우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호의 메시지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고 있었는데요. 다음 문을 여는 사람은 누구일지, 그 문 너머의 대답은 어디까지일지 모두가 알 듯 모르는 채 밤이 깊어졌습니다.